안녕하세요.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입니다. 지난달 제가 아는 68세 김아저씨께서 새벽 5시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아저씨는 평소 등산도 자주 하시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던 거죠. 다행히 부인께서 빠르게 대처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119가 도착하기 전 단 7초 만에 한 행동이 김아저씨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119 전화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바로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7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께 직접 확인해본 심장마비 7초 생존법과 집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심장마비의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심장마비하면 골든타임 1시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시길 실제로는 첫 7초가 생사를 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오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즉시 중단되거든요. 뇌는 산소 없이 4에서 6분만 지나도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는데 이때 첫 7초 안에 올바른 대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뇌 손상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골든 7초를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본능적으로 쓰러지거나 누우려고 하시죠.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강조하시길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누워버리면 이미 약해진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의식을 잃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환자들을 보면 바로 누운 환자들보다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를 유지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119부터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119 신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119 전화를 먼저 하면 설명하고 주소 알려주고 하는 데만 최소 2, 3분이 걸리죠. 게다가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8에서 12분이 소요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시길 이 시간 동안 아무런 응급처치 없이 기다린다면 뇌사 확률이 80% 이상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119 전화보다 먼저 7초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아스피린 먹으면 된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일반 아스피린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위에서 녹는 데만 15-20분이 걸립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15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권하시는 방법은 아스피린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준비해두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루 형태로 혀 밑에 넣으면 1, 2분 안에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김아저씨의 부인께서 실제로 사용한 심장마비 7초 생존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아스피린 가루를 혀 밑에 넣는 것입니다. 김아저씨 부인께서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작은 봉지에 담아두셨어요. 아저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자마자 즉시 이 가루를 아저씨 혀 밑에 넣어주셨죠.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시길 혀 밑에는 혈관이 많아서 가루 형태의 아스피린이 빠르게 흡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알약보다 10배 이상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코팅되지 않은 아스피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용 코팅된 아스피린은 가루로 만들어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2단계는 상체를 30도 정도 세우는 것입니다. 김아저씨 부인께서는 아저씨를 벽에 기대앉게 해서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완전히 앉혀서는 안 되고 30도 정도만 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가 약해진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가장 좋은 각도라고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누워있을 때보다 뇌혈류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약 주변에 벽이나 의자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등을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단계는 특별한 호흡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아저씨 부인께서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으세요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심장 부담을 줄이는 호흡법이라고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짧고 빠른 호흡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는데, 이렇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숨을 내쉴 때 6초로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이 3단계를 김 아저씨께서 실행하신 후 부인께서 119에 신고하셨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의식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의료진께서도 초기 대응을 너무 잘했다고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첫 번째,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런 분들은 미리 의사와 상담해서 대체 약물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시길 아스피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혈전 용해제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궤양이나 치질 등으로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이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응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리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과 아스피린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 가루 준비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아스피린 100mg짜리 열알 정도를 절구나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주세요. 이때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비닐봉지 안에서 빻는 것이 좋습니다. 빻은 가루는 작은 지퍼백이나 약봉지에 나눠 담아서 침실, 거실, 화장실에 각각 하나씩 비치해 두세요. 습기를 피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6개월마다 새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권하시는 보관법은 실리카겔과 함께 밀폐용기에 넣어두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1년까지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과 함께 심장마비 응급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도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심장마비는 본인보다는 가족이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연습할 때는 가슴이 아파요라고 말하면 즉시 아스피린 가루 위치 확인, 상체, 세우기, 호흡법 지도, 1일 9 신고 순서로 역할을 나눠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심장 건강 관리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강조하시길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심장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본 심전도 검사는 1년에 한 번, 심장 초음파는 2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십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심장 건강 수칙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마비 위험을 3-4배 높인다고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세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하루 소주 2잔 이상은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마비 위험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초 생존법은 응급 상황에서의 임시 처치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시길 한번 심장마비가 온 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식은땀과 함께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왼쪽 팔이나 턱으로 통증이 번지는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마비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가슴 통증 없이 숨만 차거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7초 생존법은 첫째, 아스피린 가루를 혀 밑에 넣고, 둘째, 상체를 30도 세우고, 셋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스피린 가루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시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아저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시면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무엇보다 부인께서 이 방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방법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